이렇게 작동이 돼야지 되는 건데. 자, 채색하겠습니다. 네. 자, 파레트. 파레트 파랑 계열이 많죠. 오늘은 어떤 파랑을 할까 이런 마음이에요. 이 파랑이 될 수도 있고 이 파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파랑으로 할까라는 마음이고, 물을 들었어요. 쩐지듯이. 이게 쩐지듯이.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늘은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밝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했죠. 자유롭게 물을 푹 적시고 얘기를 하면서 흡수를 시켰어요. 이거는 물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비면 종이에 더 흡수가 돼요. 이랬을 때 하늘이 들어가면 깊숙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비벼서 나오는 물하고 흡수도가 달라요. 아, 진짜 이런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물기를 만들고 싶다면 조금 흡수될 때 여기다가 물을 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흡수가 되면서 살며시 깃털처럼 표현이 되고, 나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나무는 이따 할 거니까. 자, 이 정도에서 하늘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밝은데. 그 다음에 저 뒤에도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는데 얘하고는 멀리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더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 칠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또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지금 섞었고, 자, 여기 뒤 배경을 할 거예요. 근데 나무예요. 꼭 나무색으로 안 해도 되고 그냥 멀리 빠져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채색을 만들었어요. 쑥쑥쑥쑥 비비듯이 지금 쭉 넣었죠. 아, 녹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갑자기 연보라가 생각났어. 근데 갑자기 그럼 이걸 섞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돼? 해봐야지 알죠. 해봐야지 알고, 마음에 드나 안 드나는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노랑도 하고 싶네. 그럼 노랑도 해볼까? 그럼 여기서 살짝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조금씩, 이게 강약 어디는 선으로 하고 어디는 조금만 하고 어디는 면으로 하고 이런 느낌을 배경에다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뻤는데 하늘에다 살짝 감성을 넣어주자. 그래서 하얀색으로, 이거는 좀 있으면 별 티가 안 나요. 왜냐면 흡수되면서 없어지니까. 자, 이랬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젖었으니까 확 번질 것 같아서 조금 이따 해야지 마음이 들면서 그 다음 밑에 배경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자, 물을 들었어요. 꼭 우리는 가져가서 흡수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 맞는 거고, 지금 배경도 흡수를 시키고 얘네를 좀 살릴 거라서 물을 들고 가서 비비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포시 해서 하늘하고 조금 다르게 느낌을 줘야 되겠다. 왜냐면 땅이니까. 하늘은 저 멀리서 은은한데 땅은 딱딱하잖아요. 이 색깔이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색깔하고 너무 똑같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빛깔만 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그었어요. 왜 속도를 냈느냐? 땅이니까 딱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여기하고 지금 요만큼이 세멘트 그 길이거든요. 여기 한 김에 그냥 살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즉흥적인 느낌이에요. 여기서도 꼭 탁탁탁 칠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선적인 느낌, 이 선적인 느낌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화적인 선에서 나오는 거고, 그럴 때는 붓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 얘기하면서 여기가 흡수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와, 여기 하늘하고 멋지게 가고 있죠. 근데 저기가 좀 나무인데 나무 느낌도 하고 싶네. 그러면은 다시 추가해서, 여기 지금 막 여러 가지 섞었죠. 저도 몰라요. 그럼 섞인 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 붓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법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선이 남아도 괜찮고, 여기에서 잎하고 조금 차이를 줘야 되니까 지금 해줘도 좋은데, 저기 보면 무궁화가 있어요. 무궁화를 조금 살리려면 색상을 더 많이 넣으면 좋거든요. 무궁화 꽃이라는 걸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붉은 기운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푸른 색깔을 넣을 거예요. 지금 점점점 하다가 점점이 갔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기법도 될 수도 있고 표현의 다양성이에요. 뒷부분을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가볍게 가고, 앞부분을 조금 할 때는 물감량을 조금 더 잡아서 넣어주면 물감 농도 자체가 많기 때문에, 물감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저거 다 어떻게 하지, 우리는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리면서 단순화가 시켜지는 부분이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경복을 써보는데, 이게 지금 왜 제가 집었냐면 좀 뾰족하잖아요. 뾰족한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붓을 만들 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가운데를 잘 모으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납작할 수도 있는데 모았을 때 가운데 물이 통통하게도 묻고 이제 뾰족하게 되잖아. 이럴 때 위에다가 선으로 긋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물 빠지는 건데요. 닦아내듯이 하는데 물이 어느 정도 머금어야지 닦아져요. 붓에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다 흡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겉에만 살짝 하고 속에는 머금게. 그게 이제 붓굿에 있는 감각이죠. 손의 감각이 아니라 붓굿의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너무 젖어 있을 때 해버리면 다 말라버리니까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 물 빠짐을 했는데 저기 있는 소나무가 있어.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자, 가지를 살짝 넣을 수도 있죠. 우리가 수채화의 강점이 여러 가지 섞였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죠. 이 정도로 해도 색깔이 은은하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다시 물튀김을 살짝만 줘도 바깥쪽으로 빠지는 효과. 여기에서 아까 했던 다른 색깔도 넣으셔도 돼요. 붓으로 하거나 막 칫솔로 튀기거나 막 이런 방법이 있는데, 급하니까 그냥 저는 항상 이 손으로 활용을 해요. 손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붓은 담궈 놓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빼놔야지 붓이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도 해도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순서를. 지금 나무를 할 거예요. 나무를 할 건데 소나무죠. 소나무인데 우리가 밑에서 보고는 있어요. 근데 위에를 강조하고 밑에를 쑥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다 초록색이에요. 근데 다 초록색으로 하면 그냥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다른 색깔을 넣습니다. 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사광 효과처럼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으깨듯이. 그러면 저절로 하면서 조금 거친 효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초록색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저는 섞질 않고 뚝뚝뚝 찍어서 이제 어딘가는 묻어 있고 어딘가는 흡수가 돼 있겠죠. 그림을 하면서도 재밌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끝까지 내가 그림을 책임질 수 있게끔 그 집중하는 거. 우리가 그림이 또 왜 재밌냐면 엄청난 집중을 하잖아요. 다 하고 나면 우와, 다 했다. 이 마음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계획적으로만 하는 그림 말고 하면서 아, 이거 도전해보자, 시도해보자, 그 마음이 있으면 그림이 엄청 설레어지고 좋아집니다. 아까 스케치는 스케치예요. 꼭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붓을 가지고 강약 하면서 비비기도 하고 하다가 아, 여기다가 좀 잎사귀처럼 표현을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추가하고, 마음의 계획이 다 되진 않죠. 하면서 바뀌는 거니까. 그럼 바뀌면 바뀌는 대로. 소나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화렵수나 다른 또 나무들의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다가 밑에다가 다른 색깔도 섞고 뭐 파란색도 섞었고 하면서 이제 하얀 부분이 살짝 남아있는 것은 공기의 흐름도 표현이 되고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숨구봉도 되고 그림 안에서 여유를 줄 수도 있고, 이 정도 들어갔을 때 중간에 한번 나뭇가지를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섞이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나무가 있으니까 하는 길에 또 할게요. 겁나지요 진짜. 네, 보면서 조금 대리만족도 좀 하시고.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들한테 오늘 제가 뭐 30분이나 1시간을 보여드리면서 하나 얻어가시고 내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면 한번 뭔가는 얻어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그리는 과정에서도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묻으면 어때? 막 이런 마음. 응? 아, 어떤 색깔을 사야 돼? 무슨 만다클 브라운이 2가지인데 어떤 색이 좋아요? 이거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 다른 게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면서 말러가는 과정을 보고 어느 정도 말렀을 때에 따라서 그게 흡수도가 다르거든요. 그것 또한 계산이 되는데, 야외에서 그리면 또 달라져요. 야외에서는 금방 마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외에서는 속도감도 좀 중요한 편이고. 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들어갔는데, 나무가 가지가 앞쪽에 있고 얘는 덜리 뒤로 빠졌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뒤에서 나왔으니까 뒤를 강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뒤로 빠지는 거는 그냥 굵어도 뒤로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갔고 흐리게 물을 칠한 거고, 만약에 물이 아니더라도 갈색을 칠해도 흐리게 얘한테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물감을 툭툭 찍었죠. 물감을 쓸 때 너무 굳히지 마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체 물감을 잘 안 쓰는데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감을 빨리 풀 수도 없고 좀 적당하게 찐득찐득 돼야지 물감이 선명도도 좋고 물감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물감이 붙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죠. 그거 가지고 풀으면은 또 오묘하게 색감 변화가 좋아요. 그래서 물감을 약간 찐득하면서 그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 연습이 되시면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쫙 다 이으지 마시고 그리면서 중간에 한 번씩 멈췄다가 그리시기도 하고, 이럴 때 스케치가 중요한 거예요. 스케치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색깔을 칠하면서 풍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다가 가지를 그려야지 이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물감에다가, 아니 그림에다 이렇게 물감을 붙여도 된다, 꼭 펴바르지 않아도 된다, 갈라지면 어떠냐 이런 마음.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다가 물빠짐처럼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물감 칠한 거에다가 들 말랐을 때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욕심내는 듯한 표현력, 여기는 쑥 들어가게 하나의 그냥 공간으로서 번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부족하면 또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잎사귀로 했다가 여기는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하면 그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한 번 했을 때 완성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다가 밑에 하다가 또 바꾸면 또 바뀌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착착착착착착 하는 게 있잖아. 순서가 모심 긋듯이 그런 것들을 붓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붓끝에 달랑달랑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선 긋는 연습이 아니라 달랑달랑 하는 모습, 그런 선 끝에서 달랑달랑 하는 그런 느낌들을 그게 이제 길러주시면 그런 표현력이 좋으실 거고. 자, 이제 지붕을 한번 할 건데, 지붕이 쭉쭉쭉 올라 있어요. 근데 실제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면적으로 보셔야 돼요. 면적.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모양이 그렇지만 이 면적이라는 얘기죠. 가로선인데 지붕이 우리가 기와가 보면 색채를 쓰실 때 검정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남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밑에를 강조하고 위로 갈수록 흐려지는 방법도 괜찮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이나게 하셔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는 변화 주시면 좋아요. 또렷하게 하는 것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면적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지는 표현이나 그 골격 그런 선들을 좀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처음에는 과감하게 그냥 큰 면적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하얀 부분 조금 해주시고,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쑥 들어가 있는 백색이에요. 근데 저는 백색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는 쑥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들어가 있는 색채로 넣어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물이 많죠. 말리면 흐려지기도 할 텐데 그래도 쑥 들어가 보이게 할 거고, 최대한 하얀 부분은 그림 안에서 하얀 부분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하얀 부분은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시커매질 수 있는 가망성이 많아서 최대한 흐리게 안 하는 부분으로. 자, 이런 것도 창문이 이만큼 있는데 조금씩만 해줘도 창문이 아니진 않잖아요. 꼭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어려워요. 이게 갑자기 주황색을 하고 싶어서 주황색을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색깔을 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더 말라야 되거든요. 촉촉하잖아요. 그러면은 물 번짐이 됐던 진하게가 조금 확 번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할까 선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 이럴 때 계단이 여기가 강조가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쭉 펴놨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붓을 칠하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물이 마무리가 이쪽에 멈추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가면 여기서 멈추니까 여기에서 점이 되어 있고 강조를 했으니까 이쪽에서 가서 여기서 멈추게. 그리고 딱딱한 그 계단이니까 갈라져도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 저 뒤에 있는 이 철사 때문에 건물 그 풀들이 있는데 철사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다 해주고 나중에 철사 부분만 살짝 해줘도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물체하고 뒤에 있는 물체하고의 상관성을 봤을 때 어느 것을 더 살려줘야 좋을까, 내 그림 안에서 좋을까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칠할 때 위에가 이제 조금 적당히 말러가는 것 같아서 선을 긋을 거예요. 자, 이럴 때 또 엄청 떨려요. 근데 리듬을 잘 타가지고 쭉 빼주시면 한 번에 그냥 그 결이 나타났고, 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위에다가 다시 조금 더 진한 색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서 그 했던 데다가 또 다시 하면 어떡하나, 어때요? 그래도 돼요. 결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다가 기와가 있죠. 그 기와 끝부분. 꼭 정확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펜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림 과정도 중요한데 완성할 때 그 10%, 20%가 되게 중요해요. 20%, 10%, 20%.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 여기선 선으로 하다가 점점 생략되듯이 점으로 갔어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진하게 물감을 쿡쿡쿡 찍듯이. 이 칸이 몇 개가 들어가 있나 꼭 굳이 안 해도 되죠. 지금 한 번 단계가 3번이나 들어갔는데 저 건물의 느낌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지금 아까 잉크가 칠한 부분이라 좀 번졌죠? 이럴까봐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선택을 된 건데, 이 옆면의 뒷면이에요. 그래서 뒷면은 저 색이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 이 건물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배경으로 색깔을 칠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색으로 했을까요? 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색상이 있기 때문에 어우러지게 한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색을 조금 넣어주면 그림 안에서 이 통일감과 조화가 좋아져요. 지금 멀리 있는 배경을 한 거고, 이 여기 앞에도 나무가 있는데 저 뒤에도 나무가 있다고 해서 꼭 나무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면부터 뒷면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나무인데 이 뒷면을 배경을 단순화 시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내가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뺄 것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건 죽일 것이냐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색깔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안에다가 살짝만 넣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과감하게 또 이제 앞에 부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가 풀덩어리예요. 풀덩어리인데 밑에까지 다 풀이고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스케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덩어리를 표현할 때 제가 반사광 부분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물로 할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부분을 엄청 과감하게 했어요.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하는 면도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반사광처럼 색감을 넣어주면 덩어리감을 살릴 때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 풀들을 보면 엄청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느낌을 살리면서 색을 한번 칠했고, 밝은 면적을 넓게 잡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조금 그 사이에다가 뭐 20%나 몇 프로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를 젖어 있는 거하고 같이 겹치게끔 해주시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붓이 이렇게 막 미쳐 있잖아요. 그럼 미쳐 있는 상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흡수가 되면서 번짐이 이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밑에 자잘한 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색감을 살짝 선명도가 좋은 것들, 그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액세서리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붓끝으로 살짝 해주고, 여기 보면은 무슨 애기 똥풀 비슷한 노란 색깔 풀도 있어요. 이 풀이 밑에 딱 넘치면 어때요? 그죠? 이 그림을 회화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얘기하면서 얘 뒤에가 조금 말렁하니까 여기다가도 다른 색깔도 또 추가해서 넣고, 이 전체적으로 자꾸 봐가면서 얘기하면서도 전체도 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한번 또 어두운 색을 넣어주고, 이제 그림 안에서 덩어리가 되어 있고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다 쿡 찍으면 덩어리가 깨지니까 어두워지는 부분이 내가 조금 많이 있다 한 부분에다가 색감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 색감도 괜찮긴 한데 좀 더 번짐을 주고 싶다 하면 푹 한 번씩. 물을 번짐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 자유롭게 물이 흘러가는 걸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우연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번지잖아요. 이게 우리는 되게 희열을 줘요. 번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잘 이용하시다 보면은 그림이 점점 더 재밌어지고 점점점 잘 하고 싶어지죠. 잘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고, 얘 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쁜 풀들을 색채를 채도를 낮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하나 포인트 되게끔 쭉 올렸죠. 이런 애들은 살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더 강조해 준다는 얘기죠. 그림 안에서 평면이 있고 형태가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여백을 두면서도 어느 부분은 얘는 조금 강조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는 구체적인 느낌으로 살려주는 것도 좋아요. 하면서 선택이죠. 이거는 스케치 하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면서 내가 정해지는 것들. 그림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내 그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막 변형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림 그리다가
또 여기는 갑자기 그림자가 가고 싶네. 그러면 그림자 한번 해주고 쫙 이어버리면 또 단순해지니까 살짝 잡았다가 선으로 했다가 멈췄다가 점 찍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략하기도 강조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풀 느낌이 여기에 줬는데 여기도 똑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다시 밑에다가 무채색처럼 살짝 해주고 나서 뭐 붉은 계열을 넣어도 되고 어떤 색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위에하고 색감만 다르면 돼요. 여기는 초록빛, 여기는 올리브 계열처럼 익은 색을 했으니까 실제 저기는 이쁜 초록색이라 해도 살짝 노란빛처럼 넣어줄게요. 그림 안에서 색채를 좀 폭넓게 2, 3, 4, 5가 있으면 1하고 7도 넣고 숫자로 따진다면 그 색채를 일부러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꼭 그렇지 않다 해도 풀이잖아요. 풀이 햇살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도 보이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면서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앞에 부분은 자잘한 풀처럼 뾰족 튀어나온 거를 표현을 했고 뒤로 갈수록 생략을 하고 단순화시키고 처음에 점처럼도 찍다가 나중에 번짐으로 이어주고 지금처럼 한 번만 칠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칠했잖아요. 그럼 얘가 흡수시키는 거예요. 흡수를 시키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게. 그러다가 얘가 이제 길쭉한 선들이 많은 나무라고 했으니까 위에다가 이제 선들을 얘하고 조금 다르게 선들을 조금 더 강조해 줄 수 있죠. 오, 어떻게 진하게 됐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침착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는 내가 내 경험치가 많아질수록 그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이 마음을 가지시면 그게 돼요. 아유, 지금 중간 단계 넘어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내가 책임지고 내 그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이 그리는 것보다 내가 완성된 작품을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림을 하다 말다 많이 하는 거하고 완성된 것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를 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되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점도 있고 자, 이 정도 하다가 위에가 말랐으니까 나중에 덩어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듯이 꾹꾹 그림 안에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리드미컬하게 강약 그 다음에 우리는 물 수성을 가지고 수채화를 하고 있으니까 물맛 좋게 중간에 선적인 것도 넣고 지금 하얀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채워줄 부분도 있고 끝까지 최대한 남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앞쪽이거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남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비어 보인다 하는 거는 살짝씩 채워줘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또 위에 칠하다가 밑에 부분이 여기가 너무 예쁘게 마르고 있거든요. 아까 이런 물 빠짐처럼